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빠뜨리기 쉬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집 한 채, 국민연금, 예금 통장 정도를 떠올리시죠? 근데 실제로 노후를 가장 많이 흔드는 건 간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연금이 나온다. 큰 병만 안 걸리면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계산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간병비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산정특례제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간병비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내 옆에서 돌봐야 할 때 드는 이 비용이 노후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보통 10만 원 안팎이 든다고 합니다. 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하루 평균 비용을 약 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요. 하루 10만 원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세 달이면 900만 원이고 1년이면 무려 3,6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월 생활비를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간병비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생활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달 매달 꾸준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병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 암보험이 있으니까 대비되어 있어. 맞아요. 수술비, 검사비, 약값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간병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밥 먹는 걸 도와주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주고 밤새 넘어지지 않게 지켜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비용. 이건 의료비가 아니라 돌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에서 잘 처리되지가 않아요. 병원비 500만 원은 예상하지만 간병비가 매달 300만 원씩 1년 넘게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은 잘 안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병이 간병비를 만들어낼까요? 흔히 암이나 심근경색처럼 한 번에 큰 병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더 무서운 건 오래가는 병입니다. 뇌졸중의 후유증, 치매, 고관절 골절, 파킨슨병, 폐렴, 노쇠, 이런 질병들은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만 혼자 걸을 수가 없죠. 정신은 있지만 화장실을 혼자 못 가고요. 집에 왔지만 밤마다 넘어질까봐 누군가 지켜봐야 합니다. 식사는 하지만 삼킴장애가 있어서 계속 관찰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가족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돌보지? 간병인을 써야 하나? 그 돈은 누가 내나? 바로 이 시점에서 노후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쓰러지면 자식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지. 돈보다 부모님이 먼저지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직장 출근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왜 이건 내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명이 혼자서 돌봄을 다 떠안으면서 억울함이 쌓이기도 하죠. 간병은 착한 마음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돈도, 감정도 모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간병은 부모님의 노후뿐 아니라 자녀의 삶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노후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 집에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산이 있어요. 집 한 채, 전세보증금, 부동산의 가치가 꽤 됩니다. 그런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이 간병비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간병인에게 매달 돈을 줘야 하고 요양병원비도 매달 내야 돼요. 집값이 올랐다고 간병인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도 버틸 수 있나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행히 제도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호와 기본적인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예요. 즉, 따로 비싼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개인 간병인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최근에는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이 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있고 하루 10만 원 이상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병원, 모든 환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상 수, 환자 상태, 병원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입원할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병원에 이 네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병비 준비는 보험 하나 가입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갈 것인지, 간병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집에서 모실 수 있는지, 요양병원까지 생각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죠. 또 실질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부모님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험 뭐가 있으신지, 자식에게 어디까지 부탁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건강할 때 해둬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하면 너무 늦어요. 응급실에서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형제들이 병원 복도에 모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보자라고요.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 준비를 할 때 집값, 연금, 예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돌볼 것인지. 둘째, 그 비용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 셋째, 자식에게 어디까지 부담을 줄 것인지. 넷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병 자체가 아니라 오래 아픈 시간을 버티는 비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가족과 함께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도 상담해보세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